반기문 씨의 조카 반주현 씨, 이 양반 잡혔죠. FBI에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기죄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유엔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아마도 반기문 수사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문의 대선 출마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하네요. 이 시점에서 최개발한님의 트윗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쥐새끼가 얼마 전 자기가 정권 창출한다더니 기름장어였나? 반기문 귀국, 친이계 인사들 반기문 캠프 속속 합류, 이동관, 곽승준, 김두우 등 친이계 인사들 반기문 캠프 행, 이런 트윗도 올려주셨네요. 우리 그 반기문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근자근 밟고 계시는 분이죠. 정청래, 민간인 정청래 씨의 그 트윗입니다. 반기문에게 물어야 할 것들 해서, 반기문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지만 불거진 의혹들은 말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그가 출마 포기를 할 가능성도 역시 반반이다. 그는 더 이상 반반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하고 바른당? 된장바른당. 바른정당 둘 다 뭐 반기문 귀국에 앞서서 다들 했던 이야기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당내에 들어와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당내 선거를 거치자. 뭐 이런 얘기를 유승민 대표도 했고, 하는 거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했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짜맞춰 들어가는 듯 하면서 반기문을 우리는 반기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반기문의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내놓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으로 반기문을 끓임 쪽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로요? 끓임 뭐예요? 쪽. 그러니까 예전에 과학 시간 때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 넣는 그런 끓임 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당에 후보당 후보도 없고 여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바른정당으로 해도 큰 이슈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밀려고 하는 후보들, 그중에 이제 반기문도 포함시켜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좀 약간 띄우려고 하는 일종의 촉매제 아니면 끓임 쪽 같은 그런 역할로 써먹고 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생각입니다. 성완종 회장, 경남기업, 그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반기상 씨 동생이죠. 경남기업이 베트남에다가 랜드마크 건물 하나 세웠었죠. 랜드마크 70이라 그래서. 네. 그 건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국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국왕이 반기문과 만나서 그런 딜이 이루어졌다면 뭐 한 그런 방식의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한 뇌물 같은 거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진짜로 반기문의 진짜 약점은 이거라고 봐요. 뇌물 이런 게 아니고. 반기문은 사실 미국의 하수인이잖아요. 미국의 네. 조정받는 꼭두각시야. 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조정받는 꼭두각시듯이 진짜 자기가 했던 것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잘했다라고 한다거나 사드 문제라고 하나, 이 모든 과정이 다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그 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게 무릎 꿇린 그런 사건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박근혜 같은 부류가. 근데 현재 특히 위안부 협상 같은 거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반기문이 단순하게 덕담이었다고 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기문 자체가 미국을 노하게 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유엔 사무총장 아니라고 해서 그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검증을 하게 되면 반기문은 진짜 지지율이 쫙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토론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오겠지. 이제 와서 자기 말을 바꿔요? 위안부 합의 사실은 덕담이었다고 지금 그 대변인 쪽에서 하는 말처럼. 알고 보면요, 이회창 같은 사람들 지지율이 빠졌는데요, 국민 감정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자식들이 병역 문제가 걸려서 빠지는 것처럼 이 국면에서 지금 위안부 합의 잘 됐다는 이야기 못 할 거고요. 그렇다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하기 힘들어요. 지금 박근혜가 탄핵 전이지만 서슬퍼렇게 대통령으로 자리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번복하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스카이캣님의 트윗입니다.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유엔 출마 제지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구테흐스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이런 반기문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도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고서 바로 와가지고 유엔법을 거스르는 이 대통령 출마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참 창피하고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강제의 조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얘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요 유엔 사무총장이 강대국에서 만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 제3국이나 이런데 이제 어떤 출신으로 인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아시아의 모 국가의 출신이 사무총장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이 10년이건 5년이건 열심히 사무총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국에 막 이익을 줘요. 무슨 원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나서 거기 나라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박근혜가 하도 오래 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국으로 와서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것은 다른 나라의 치부를 알면서 거기 가서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예우로 봐서 이거 제일리 줄리아노님의 트윗입니다. 결국 미국 검찰이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로 그만둔 직후에 기소했단 말이군. 결국 유엔 사무총장 탄핵 사유란 뜻인가? 욕 나온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 조카와 동생이 그 사기죄로 지금 그 기소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는 말이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기문이 오늘 귀국함으로써 근데 바로 직전에 이걸 기소를 하는 게 이거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라면서 이것만 딱 봐도 그래 우리가 이 정도로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 개노릇 해줄래? 라고 협상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신임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포르투갈 총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빈민운동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총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유엔 난민기구 네. 대표로 또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난민에 대한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유엔 사무총장 대사는 유엔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유엔 난민기구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사무국 인원들을 3분의 2로 일을 줄이고요. 그 인원들을 현장에 배치했어요. 반기문하고는 어떤 개념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고. 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반기문이 아무리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해도 박근혜 따라다니면서 새마을운동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이라는 게 말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건 만약 이 사람 들어와서 이런 식의 검증을 할 때 그땐 덕담이 지금 덕담이었다는 실드가 자기들끼리 나온 거예요. 그 덕담이라는 말이 국민들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덕담을 해요? 그럼요. 요걸 제가 이름하여 개 양아치라고 표현했어요. 예. 반기문이 정말 개 양아치인 게 맞는 게 유엔이라는 기구는 얼마나 그 숭고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요. 반기문이 예전에 아일랜드 국회 외교위원회 방문을 해서 스노든 관련을 했어요. 발언을 했어요. 에드워드 스노든. 예. 영웅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걸 보면 스노든 사건은 특별하다. 잘못 행해진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정보가 스노든이 행한 방식처럼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르기타 욘스도티르 국회의원이 반 총장이 스노든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항의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아일랜드도 망명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스노든에. 그랬더니 또 반기문은 기름 친 것처럼 잘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더욱 나은 착할 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요. 스노든을 비난하는 그 입장을 끝까지 버팁니다. 그 곧 미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 된다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에요. 예.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미스터 새마을이라고 한다던데요. 에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측근들의 비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배신. 뭐 그래놓고 지금 쉴드가 뭐냐면은 명절 때마다 전화 드렸다 이렇게. 겁났던 거지. 이명박이나 박근혜한테 째낄까봐. 그럼요. 전화 통화한 게 자랑이니? 한국이 들어서 한 번 안 가고 저번에 제주도 가서 실질적인 대선 행보할 때도 봉하마을 안 갔고요.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볼 만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죠. 네.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리고 이번에 귀국해서 팽목항을 간다고요? 미치겠다. 진짜 미친놈 같아. 그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박근혜를 만나고 바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바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역할을 교황이 하셨잖아요. 그게 반기문 씨의 조카 반주현 씨, 이 양반 잡혔죠. FBI에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기죄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유엔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아마도 반기문 수사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문의 대선 출마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건 확실하네요. 이 시점에서 최개발아님의 트윗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쥐새끼가 얼마 전 자기가 정권 창출한다더니 기름장어였나? 반기문 귀국, 친이계 인사들 반기문 캠프 속속 합류, 이동관, 곽승준, 김두우 등 친이계 인사들 반기문 캠프 행, 이런 트윗도 올려주셨네요. 반반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하고 바른당? 된장바른당. 바른정당 둘 다 뭐 반기문 귀국에 앞서서 다들 했던 이야기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같이 정정당당하게 당내에 들어와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당내 선거를 거치자. 뭐 이런 얘기를 유승민 대표도 했고 하는 거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했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짜맞춰 들어가는 듯 하면서 반기문을 우리는 반기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반기문의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내놓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으로 반기문을 끓임 쪽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로요? 끓임 뭐예요? 쪽. 그러니까 예전에 과학 시간 때 우리 그 반기문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근차근 밟고 계시는 분이죠. 정청래, 인간인 정청래 씨의 그 트윗입니다. 반기문에게 물어야 할 것들 해서 반기문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지만 불거진 의혹들은 말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검증 과정에서 그가 출마 포기를 할 가능성도 역시 반반이다. 그는 더 이상